안철수 후보는 정말로 막판에 정말 정치 초심자들도 하지 않는 실수를 결정적으로 저질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우리는 유난연대다, 안윤연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심지어 유난연대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투표일 이틀 전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네. 선거 개입이라고 고발을 해버렸고 네.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최초에 제기했었던 김기현 땅. 땅 문제, 울산 땅 문제. 예. 사실 제가 저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저거를 1800배 차익 얻었다. 실질적으로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려면 팔아서 돈을 1800배 남겼어야 되고요. 실제로 저 땅은 아직도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땅이고 시골 땅이란 건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형질에 따라서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땅값이 들쭉날쭉한데 서울 아파트 값이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거의 민주당 스타일로 상대당에서도 하지 않은 공격을 자당에서 지금 갖고 와갖고 1800배 운운을 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황교안 후보랑 둘이 연합을 해서 저기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저거 사실은 가장 어떤 해당 행위 네.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제 저거를 자기들은 어떤 선거의 소재로 네. 써먹었고 결국 써먹기만 하고 당선이 되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저걸 낼름 받은 게 바로 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용산에 저기 시민사회 수석실 그 행정관 고발한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고위공직자 그 공수처.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예. 저게 이 여당 대표 선거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고발이 없어지는 게 게 아니에요. 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 상대로 저거를 걸어놨다는 거는 네. 저 이제 언제든지 그 저기 불씨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성명 내고 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예. 오늘로써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네.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 남아서 네.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서 이제 군림할 것이다. 네. 이런 그 민주당 논평 자체가 사실은 여당에서 새 대표가 선출됐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정치적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네.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예상 못한 논평이 나왔고 이 논평이 사실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빠지고 황교안 후보 빠지겠어요. 빠지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그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럼요. 계속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네. 이 불씨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남긴 게 아니라 정말 불을 태우라고 이 집더미에다가 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에이 하고 던져버려. 네, 어차피 네. 나 안 될 거. 그렇죠. 저는 던져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이번에 정말 실망한 후보가 많은데 황교안 후보 말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말 선거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습니다만 자,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간첩이 어디 있냐 뭐 했던 발언,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신영복 뭐 이런 얘기를 갖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지금 보수당이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를 하려고 지금 나오느냐, 당신은 부적격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색채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를 공격할 소재를 본인이 던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안철수 후보랑 연대를 했단 말이죠. 둘이 같이 손쳐들고 네. 고발하고 대통령실도 같이 고발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그야말로 보수는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네. 그런데 정말 황교안 후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황교안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다면 본인 자체의 정체성도 강하게 지켰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표를 까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지율보다도 더 지금 떨어져서 네. 아주 그야말로 폭망한 상태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 총선 때도 봤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게
어떤 선거나 네. 이런 걸 할 때 소위 우리 이제 꽝을 잘 뽑는 사람을 네.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기원 전 대표죠. 네. 그러니까 한기원 후보는 그 어떤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네.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잘 소재도 잘 못 찾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그냥 자기의 고집만 피우는데 네. 반면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네. 어떤 승부사가 붙었을 때 네. 어쨌든 이기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또 기질이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부터 뭐 유승민 후보부터 좀 계속 왔잖아요. 네. 갈림길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을 잘 타고 어쨌든 이 결과까지 왔다는 점에서 물론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과반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의 숙제는 이를테면은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 거냐 네. 하는 부분들도 이준석까지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 거냐, 어느 정도 보듬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 우리 승자도 없고 네. 패자도 없다. 그런 멘트를 했는데 그 얘기 의미 깊게 보셨어요? 예, 아니 뭐 제가 어쨌든, 의미 깊게 본 얘기는 이 대목인데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는 거는 그냥 인사말. 네, 저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의 사인은 정확히 저는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삼는 거는 안 된다. 즉 여태까지 그렇게 삼았던 자들 앞으로도 조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솔직히 경고로 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네. 가지 다 원칙입니다. 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라는 큰 원칙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룰의 공정함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저께 김기현 대표의 수락 연설도 네. 안 듣고 그러니까 네. 카메라에 비친 것은 뭐 활발하게 웃고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수락 연설도 듣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은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안 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들을 네.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맞습니다. 어저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하는 그거 대원칙부터 첫 반부터 깨고 나간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저렇게 일찍 나가서 어딜 갔을까? 어디 일정이 있었을까? 혹시 가방 싸러 간 것은 아닐까? 짐 정리하러 간 것은 아닐까?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끝날 예. 때까지 후보 수락 연설은 끝까지 들어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런 예. 식으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쌓여서 네. 대중 정치인에 대한 대중들의 인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쌤이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네. 안철수가 윤 대통령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삼았을 뿐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비교됩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이번 전당대회가 재밌었던 게 보수의 성향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문제 제기를 해도 진심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이론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반론들은 보수는 좋아하지만 네.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후드럽패고 그냥 말빨로 네. 대충 씹어돌리는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한다. 두 번째, 기여한 만큼 요구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기여하지 않고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보수는 싫어한다 하는 것도 저는 또 많이 느꼈고요. 그렇죠. 세 번째, 승복하는 자세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네. 정말 이 몇 분, 저 시간이 기껏해야 10분입니다. 그걸 못 참는 거죠. 10분을 못 참는 네. 이 마음. 10분은 참아야 되죠. 100분도 참아야 되죠. 사실 1000분도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뭐 사실 보수 지지자 중에서는 많이 성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서 참 성실하다라고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과정은 실제로는 다 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안 나오고 네. 좀 참고 지금 네. 사실은 다른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라고 언급될 수 있는 분들은 뭐 지자체장을 하거나 뭐 네. 지금 장관을 하고 있거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묵묵히 이제 일을 하는 모습과 일과 실력을 보여줘야 될 시기인데 네. 너무 앞서서 정권 초반에 당권에 도전을 했다는 게 맞아요. 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꼭 나와야 됐냐 너가 안철수 그렇죠. 후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이게 예. 만약에 이 김기현 후보나 이런 사람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안철수가 됐거나 한다면 네. 이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네. 반대로 당권이랑 그 대통령의 견제하군요. 을 분리하는 게 오히려 총선의 리스크를 줄일 수 줄일 수 있다라고 있다? 말하는 이를테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 입장에서 네. 강력하게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거나 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총선의 실패가 바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바로 바로 갈수 이어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에 바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권력을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인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신동우 차장이 되게 재밌는 얘기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을 뭐과 척지는 과정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정치를 거칠게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저렇게 하면 실패해 저렇게 하면 실패라고 혼수를 두는데 계속 이겼잖아요. 결국 이긴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좀 이기는 힘도 이기는 힘이 사실 제일 무서운 힘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 결과를 내니까 네. 결국 총선에서도 당심은 그런 결과를 네. 한 번 더 윤석열로 네. 가는 거. 사실은 뭐 지난 대선에서 네. 정치 신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한 이유가 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길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들. 민주당 후보의 이상한 네. 좀 불분명한 후보.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이게 기세라는 게 있는데 네. 윤은 항상 이기는 거더라. 아직은 네. 운이 그쪽에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네.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오아시스님이 슈퍼챗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여준 멋진 투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참 이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네. 과정에서 박수를 많이 받는 정치가 중요한 건지 저는 지금 같은 이렇게 뭐 좌우와 여야와 이런 네.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이기는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예.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이기는 게 습관이에요. 어, 자꾸 이기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기는 데는 습관이 됐고 사실 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더 네.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네. 이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어떤 본능적인 네. 동물적 감각에 따른 표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